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짜 사나이로 굉장히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근데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가짜 사나이 시즌 1을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제 이근데이 캐릭터라든지 영상에서 보여준 전달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가짜 사나이 시즌 1 첫 번째 화를 보고 쭉 연결해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강한 캐릭터지만 본인은 웃기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간 코믹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었고,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그리고 컨텐츠를 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리얼리티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뭐 예능적인 부분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실전적인 훈련들을 받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을 했고, 이근데이의 커리어가 또 엄청나잖아요. 본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신뢰감이 갔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2는 안타깝게 이근데이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듣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캐릭터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인가. 어쨌든 지원자도 지원자지만 그 컨텐츠를 끌고 가는 그런 교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시즌2의 1편, 2편을 보고 그런 정도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교관님들은 아직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이니까 캐릭터라든지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또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추석 명절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근데이의 다양한 영상들을 유튜브로 찾아보기도 하고, TV에서 이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에도 출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근데이가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주의 깊게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갖고 있었고, 근데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이라고 올라온 영상을 보고 그런 비투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던,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서 이근데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당사자분은 본인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빌려줬던 비용을 받지 못했다라는 서로의 어떤 주장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죠. 이런 이제 이슈가 터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댓글을 통해서나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 컨텐츠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친구랑 금전 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 대학교 때였어요. 돈이 별로 없는 상태여서 제가 그때 격투기 선수 생활을 하면서 뭐 파이트머니 이기면 뭐 40만원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몇 번 정도 이겼고, 거기에서 조금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 1년 전부터 뭐 오랜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굉장히 잘해줬어요. 잘해줘서 뭐 크게 거부감을 없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돈이 급하다고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금전 거래에 대한 부분, 누굴 빌려주고 빌리고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관계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게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됐는데, 이제 결국은 그 친구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필요한 거보다는 너무 배신감이 컸죠. 아니 왜 이 친구는 돈을 안 갚는 것인가.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계속 똑같아요. 시나리오가 주겠다 해놓고 연락하면 연락 안 받거나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몇 달간은 끌었고, 기억도 지금 잘 안 나는데 돈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제 기억에는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고 그냥 너랑 나랑 인연 그냥 끊자 하고 이렇게 끝냈던 것 같거든요. 뭐 액수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 하나를 안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한테 이근데이는 돈을 빌린 것이고, 빌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변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 해명 영상으로 올라온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지금은 지워졌죠.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는 갚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뭐 소송에 대해서도 뭐 자기는 그 소송에 대한 내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게 다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기저기 얼굴을 보이시는 분이고 공인의 반열에 들어선 분으로서 약간의 이제 신뢰감이 깨진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이제 지인분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좋게 해결을 했잖아요.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건 없어요. 저 입장에서도. 하지만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 영상을 하기 전에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써서 그 빌렸던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사자끼리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전혀 아니고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빌려준 사람한테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신뢰감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기회에 이근데 혹시라도 그 지인분한테 줬던 그 신뢰감이 깨졌던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화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잘 된 것 같고요. 참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서 이 돈이 개입이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절대 금전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형제간끼리는 더더욱 안 해야 되는 것 같고 친한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서로 괜히 기분만 상하게 되고 서로 감정 소비를 하고 결국은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잘 갚으면 좋은데 돈을 빌리거나 이런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런 거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이슈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근데이 같은 경우는 공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근데이 좀 더 화이팅 해주시고요. 좋은 그런 캐릭터성 그리고 좋은 소재를 가지고 방송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ABC 코치는 이근데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